뇌의 기본 원리가 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뇌신경이 연결되는 게 바로 뇌가 작동하는 방법이거든요. 전화번호를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통장번호, 내지는 주민번호,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번호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입 끝에서 나옵니다. 혓바닥 끝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부르는 건데, 그게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구조다. 예,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동선 신경과 전문의님을 모시고 뇌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조금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뇌와 우리의 뇌를 단련해서 우리의 실력을 올리는 길, 그리고 또 투자를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다 이제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신경과 전문이고요.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에서 여러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5시 반까지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5시 반 이후에는 이제 자기개발 회사라고 해야겠죠. 이제 크랩 아카데미라고 하는 뇌신경 연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션으로 이제 뇌신경 연결을 돕는 그런 조그만 잡을 새로 띄고 있습니다. 엔잡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듣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기운이 몰려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책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몰윈이라는 책이 이제 10년 전에 쓰시고, 최근에 이제 또 정비를 하셔가지고 다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뇌각을 잘 일반인들이 그 경험하기 어려운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익숙하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제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있다고 하던데, 뇌의 기본 원리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실은 뇌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이제 신경과 전문의는 신경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신경과 전문의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뇌에 관련된 서적을 따로 읽고, 그리고 저의 이제 여러 가지 삶에 비춰봐서 이제 새로 재정립을 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뇌신경이 연결되는 게 바로 뇌가 작동하는 방법이거든요. 뇌신경이 연결된다는 의미는 뭐냐?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뇌신경 연결을 써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을 사용을 하면 그 뇌신경 연결망이 활성화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뇌신경 연결망 자체가 다시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 연결망을 사용해라. 그리고 그 뇌신경 연결망을 업그레이드 해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강력한 구조,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도의 어떤 뇌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삶과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뇌과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딴 나라거든요. 요 뇌과학은 간단하지만 깊숙이 알면 할수록 우리 삶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뇌신경의 연결, 뇌세포의 연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보통 이제 기억도 제가 이제 교수님 책에서 보기로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으로 이게 구분되는 것도 결국 어떻게 뇌세포,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느냐 얘기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 스몰윈 책 그 다음 책에서는 이제 어떤 기억의 분류를 3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 있고요, 장기 기억이 있고, 그 다음 자동 기억까지 넘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 스몰윈까지는 이제 단기 기억, 장기 기억까지만 아마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자동 기억으로 분류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도 뇌신경 연결이고요. 그리고 장기 기억에서 자동 기억으로 가는 것도 뇌신경 연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 기억은 뭐냐?
뇌신경 연결을 쓴 상태예요. 그 뇌신경 연결을 쓴 상태. 그러면 그게 이제 약간의 발화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약간의 달구어진 상태.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사실은 먼지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 연결망이 여러 번 사용되는 것만큼 다시 확장되고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래가는 기억, 즉 장기 기억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여러 번 또 반복을 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동 기억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동 기억은 뭐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상태. 뭐 예를 들면 이제 숫자를 예를 들면 좀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전화번호를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억이 오래 갈까요? 한 뭐 1분, 1, 2분 가나요? 그렇죠. 잘 외운다고 해도 1, 2분이 안 갈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들으면 사실은 몇 초 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적어야 되는 거죠. 적는 이유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사라지는. 그게 단기 기억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도 사실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이제 오래가는 기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오래가는 기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장기 기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상태는 억지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제 끄집어내는 순간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외운다. 그럼 이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전화번호를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통장 번호, 내지는 주민번호,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번호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입 끝에서 나옵니다. 혓바닥 끝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이제 자동 기억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게 껍데기가 있으면, 뇌에 껍데기가 있어요. 뇌 껍데기에서 뇌신경이 연결되는 상태, 해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의식적인 기억 상태, 그거를 이제 장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또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상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뇌 안쪽에 또 뇌신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기억은 뇌 껍데기에서 뇌신경이 연결되는 거고, 자동 기억은 뇌 안쪽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기억을 패스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단계가 모든 것에 거의 쓰여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에 아주 곳곳에 쓰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영어 발음을 할 때 얼 발음, 뭐 L 발음, 뭐 우리 발음 없는 TH 발음, 뭐 이런 발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발음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장기 기억, 그러니까 의식적인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도 모르게 막 얘기하면서 R 발음하고 L 발음 이런 게 언어민 수준으로 자동 기억 수준으로 무의식적인 수준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건 자동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쓰게 되는 거죠. 모든 것에 곳곳에 조금씩 스며들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쓱 잊어버리는 그렇죠. 게 그런 게 이제 단기 기억인 그렇죠. 거고. 공부를 저희가 이제 뭐 수능 공부 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뭐 역사 과목이다, 국사 과목이다 그러면 막 죽어라고 뭐 그렇죠. 1592니 뭐 그렇게 외우는 게 이제 장기 기억. 장기 기억.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입에서 확 튀어나와 버려야 이제 그렇죠. 자동 기억이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자동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쥐어짜면서 생각하면 나오는 단어, 그런 것들은 이제 의식적인 기억, 장기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빨리 읽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인 수준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해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는 것은 사실은 자동 기억이에요. 그래서 자동 기억, 그리고 발음하는 거, 그리고 말이 만들어진 조합들. 그래서 말은 사실은 언어라는 것들은 굉장히 자동 기억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 그것들이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많이 나오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말의 요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말이 지금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조사, 활용, 뭐 말의 뭐 단어 이런 것들 거의 생각 안 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자동으로 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 상태가 되어야 이제 언어가 이제 자동이 되었다. 언어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기억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지 그거를 향한 연습량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제가 딱 듣기로는 이제 공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예.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내용은 다 자동 기억을 가는 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 기억 수준인지 아니면은 자동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까지만 가도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예를 들어 시험 때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거를 써야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장기 기억만 해도 되는 거고 빠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시험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에 관련된 것들은 그 자동 기억에 관련된 그런 시험이면은 그 수준에 맞게끔 내가 이제 다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기출 문제를 가장 잘 봐야 돼요, 먼저. 기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장기 기억 수준으로 의식적으로 나오는 수준까지 맞출 건지 아니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수준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가 그 기능을 이제 높여 나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운동 같은 경우도 장기 기억이나 자동 기억으로 바꾸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는 의식적인 집중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백스윙 크기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럼 의식적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이 줄이는 거를 의식적으로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아도 줄어든 상태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서 그 반복량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의식적인 집중에 의해서 그 반복량이 쌓이면 자동으로 서서히 몸이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인 수준, 즉 자동 기억 수준까지 그 백스윙이 변화가 있을 때까지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되냐? 운동에서는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어떤 순간, 그 순간까지 그 연습량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작전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또 나와야 되느냐? 조그맣게 나눠야 되는 나누기 작전이 나와야 돼요. 조그만 이제 타겟으로 만들어서 그 타겟량을 이제 무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은 그것을 내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집중 반복을 해야지 한 개씩이 만들어지는데, 집중 반복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타겟을 줄이고 그 타겟된 것을 집중 반복해서 장기 기억으로 갈 건지 자동 기억 수준까지 갈 건지를 알고, 이제 그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른 포인트로 또 가서 집중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걸로 다시 또 이제 통합을 하고, 이제 그게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구조다.